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테슬라 주가 분석에 앞서서 어제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제 장 초반에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 관세부가 소식에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 후반에 멕시코 관세를 한 달 유예해주겠다라는 소식으로 낙폭이 축소되었었죠. 주요 협상 사안은 미국에 마약을 들여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 그리고 파나마 운하 운영 문제였습니다. 주말간 시장은 관세 문제 때문에 공포에 떨었지만 실제 장이 열리고 나니 생각보다 견조하게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강세 섹터는 필수 소비재, 코스트코나 월마트, 그리고 유틸리티 헬스케어 등이 상승했고 경기방어 섹터와 에너지, 원자재 섹터가 상승했습니다. 2025년 특히 원전 섹터는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봐야겠죠. 자, 그런데 실제로 관세 전쟁이 강하게 발발한다면 S&P 500이나 나스닥은 적게는 5%, 크게는 10%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도 이를 잘 알고 있겠죠. 강한 관세 정책이 실제 시행될 가능성은 낮으며 관세 문제는 결국 협상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특이사항으로는 금요일 하루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이 21억 달러나 주식시장에 유입이 되었어요. 25년 들어서 20억 달러 이상 유입된 사례가 5번이나 발생했는데 이렇게 시장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아직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투자 심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못한 관세 문제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죠. 바로 중국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최근에 좋지 않았던 이유가 물론 고점에서의 조정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 테슬라는 중국 전기차 시장 의존도가 높고 생산 부품 조달도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태죠. 만약에 관세 부담이 커진다면 이익률 하락을 감수하거나 차량 가격을 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현재 유럽 시장,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에서도 점유율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고 이런 요인들이 모이고 모여서 주가에 추가 하락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자면 1분기에 테슬라는 어려운 구간을 지나갈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기 변동성을 감내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단기 변동성 요인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변동성을 만들어낼 만한 변수들은 일단 첫 번째로 중국의 보복 가능성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미국과 중국은 그럴 수가 없죠. 이 관세 전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양국의 힘 겨루기가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의 보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FSD 승인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관세 전쟁이 발생한다면 모델 Y 가격 인상 그리고 라인 공사의 영향이 있겠습니다. 판매 부진의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실제 테슬라 CFO 역시 1분기 생산량은 저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라고 직접 발언을 했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1분기 테슬라는 가격 인상, 생산 차질, 무역 분쟁 리스크가 겹쳐서 부진할 가능성이 조금 높겠습니다. 다만 2분기 이후에 저가 모델 출시 그리고 하반기 FSD 모멘텀이 강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강조한 위대한 서사는 24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단기 변동성을 감내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테슬라 차트를 분석드리기 전에 빅스 지수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 드려서 빅스 지수가 위로 많이 튀면 튈수록 실제 S&P나 나스닥 지수는 반대로 하락하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빅스 지수는 한번 추세를 받으면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하는 포인트만 잘 이용한다면 단기 거래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로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제 영업비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얘기 드린 것처럼 빅스 지수는 한번 추세를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식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 번의 타이밍은 잡지 못한다 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빅스 지수가 갑자기 높게 튀어 올랐을 때 이때 24년 8월 5일에 역대급 변동성이었죠. 옵션 시장 청산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럴 때 저가 매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월 18일날 역시 꽤 큰 변동성이 있었고 이때도 저가 매수로서 매우 적절한 시기였죠. 자, 그런데 고점에서도 빅스 지수는 특정 선을 만들어 놓고 그 위로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위치에서 빅스 지수는 대략 14.68포인트에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위로는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빅스의 단기 고점은 20포인트 초중반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빅스가 밑으로 내려왔을 때 우리들은 단기 매도를 빅스가 이 근처까지 튀었을 때는 단기 매수를 실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다음 지표죠. 미국채 10년물입니다. 미국채 10년물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혹은 높게 튀면 튈수록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위아래로 튀기 마련인데요. 일단 미국채 10년물이 4.8까지 튀었다가 밑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반등했던 이유도 바로 미국채 10년물이 저항 부분에서 하락을 했던 덕분이었죠. 일단 이 10년물이 4.4포인트 수준으로 내려왔을 때 다시 튀는지 안 튀는지 반등을 하는지 안 하는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이고 만약에 장기 외부 추세선 이쯤에서 돌파를 한번 실행했었는데 이 부근에서 실제 크게 반등이 일어난다면 시장이 다시 한번 하락할 수가 있으니 이 부분도 유의해서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주봉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독자님들에게 4월 25일에 제시해드렸던 구간이 134.5달러에서 148달러 이 구간인데요. 이 구간에서 최고점까지 플러스 238.88% 상승한 이후로 현재 조정, 대략 고점으로부터 마이너스 20% 정도의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제가 낙폭과대 1차로 제시해드렸던 구간이 363 그리고 382였는데요. 이 구간에서 실제 반등하고 나서 대략적으로 플러스 16% 정도 상승했다가 최근에 변동성으로 인해서 또 다시 해당 지지밴드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 지지밴드의 좌측에 위치한 고점 매물대를 보면은 꽤나 많은 고점을 달성했었던 그런 유의미한 구간이기 때문에 363에서 382는 꽤나 견조한 구간이 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더라도 345달러 수준에서 2차 매수를 테슬라 장기 투자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 345달러가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더라도 300달러 초반에서 320달러까지는 충분히 매수를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구간까지는 절대 오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주식의 절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100%는 없죠. 만약에 251에서 267달러가 온다면 우리가 배수의 진을 치고서 테슬라를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는, 그러니까 테슬라 밸류 대비 매우 저렴한 구간이라서 매도보다 매수가 훨씬 유리한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무려 2021년부터 2024년 1000일 동안 지속된 수렴 구간에서 수렴을 돌파하고 나온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쉽게 주지는 또 않을 것 같네요. 정말 테슬라 진성 투자자 분들이라면 이 구간이 왔을 때 매력적인 자리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진입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투자자 분들 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자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전략 역시 사실은 간단합니다. 내가 테슬라라는 종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비전, 그가 미래에 하고자 하는 것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테슬라가 실제 시대의 흐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기업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363, 382, 345, 그리고 300에서 320, 251에서 267달러 해당 가격들을 적극적으로 매수 포인트로 삼아볼 수가 있겠고, 당연히 비중은 조절해서 2, 3, 5, 5 이런 식으로 매수를 들어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면 캡처는 어려운 게 아니죠. 이 가격대에 캡처해 두셨다가 우리 구독자님들 꼭 활용해 보시기를 권유드려 볼게요. 남은 저녁 평화로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시 테슬라 소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드릴게요.